안녕하세요, 아빠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가시강령 암흑시폭을 보조로 한 가시강령에 대한 세팅 공유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예전에 1시즌 이전 시즌에서 소환수를 이용해서 가시 소환 강령으로 주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단 불편한 점들을 얘기해드리고 소환수를 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우선은 소환수와 이제 본체 캐릭터 이렇게 나눴을 때 본체를 조금 튼튼하게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화를 하면은 소환수가 약해지는 그런 성향을 보였고, 소환수를 또 이제 잘 죽지 않게 강화를 해주면은 본체가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웠었고, 그리고 소환수를 부릴 경우 본체가 위상 중에 바늘불꽃 위상을 사용할 때 소환수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체가 조금 맞아줘야 되는데 주변에 소환수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데미지들을 소환수들이 받고, 본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 데미지나 그런 데미지를 맞다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했었고, 그리고 이제 소환수들이 조금 퍼져 있으니까 몹들도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소환수들이 광역 가시 반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개별 반사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조금씩 피가 줄어들긴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본체도 본체 나름대로 힘들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시바바 캐릭터를 제가 메인으로 키웠으니까 그거를 고심해서 생각해본 결과 본체가 최대한 탱킹력을 갖추고 몸빵을 하면서 바늘불꽃을 이용해서 광역 처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환수를 다 이제 희생을 시켰습니다. 희생시켜서 희생 보너스 받으면서 의상까지 희생 의상까지 챙겨가지고 최대한 생명력 증가시키고 저항력 증가시키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전투에 나섰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만족하는 정도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전투하는 영상도 보여드렸고, 근데 우선은 중요한 거는 최대한 이제 피해 감소템들 챙기고 생명력 증가시키고 방어력도 적당히 챙겨줘야 한다는 점, 거기에 이제 바늘불꽃 의상을 사용해가지고 직접 몸빵을 하면서 이제 몹들을 광역 가시 반사로 처리하는 이런 형태를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죠. 일단 가시바바도 그렇지만 이 가시강령의 단점은 단일딜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가시바바 캐릭터도 단일딜이 약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단일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시바바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기술 광분, 이 녀석을 조금 데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광분 목걸이도 착용하고 공속도 올리고, 그래서 극공속 가시바바로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 가시강령도 단일딜이 약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선택한 부분이 시체폭발, 이제 암흑 시체폭발 쪽으로 해가지고 마른병 같이 암흑 피해를 주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쪽을 신경을 썼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가시 빌드 쪽 트리를 타면서 그 보완해 줄 수 있는 단일딜 부분을 다른 스킬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피해 쇄도나 뼈창, 피창 이쪽으로 해가지고 생각해 보셔가지고 좀 딜이 더 보완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체 폭발을 선택을 한 거죠. 여기서 좀 한 가지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이런 다른 스킬들을 계속 더 강화시키려다 보면은 결국엔 가시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가시강령을 못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시 빌드를 채워주고 충족했던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 나머지 외적인 부분에서 다니엘들을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냥 가시 강령이 아니라 이제 다른 강령술사로 그냥 가는 거겠죠. 요 가시 강령이 다니엘들이 센 게 아니기 때문에 보스전에서 약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다른 강령술사들은 다니엘들을 더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가시강령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은 지키되 아쉬운 부분이 다니엘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채워주는 그런 방법들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흡혈기의 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혈기 힘과 그 다음 망자의 석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탈퇴 그리고 약육강식을 통해서 저지불가를 챙겨주시고 그 다음 흡혈기 저주를 걸어서 취약까지 확정적으로 걸 수 있는 세트로 탈퇴하고 약육강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를 좀 더 데미지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뾰족한 쐐기, 물론 확률적이긴 하지만 뾰족한 쐐기를 사용해서 순간적으로도 4배 데미지를 챙길 수 있도록 뾰족한 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두 자리 중에서 한 자리는 불멸 같은 경우에는 피 회복을 하는데 매우 용이한 흡혈기 힘이죠. 그래서 지금 가시강령 캐릭터가 피해 고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 고수를 먹지 않으므로 빠지는 피, 생명력 부분들을 이 불멸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피해 고수를 나오게 해서 그걸 먹는 것보다 그냥 불멸을 장착을 하고 스킬을 쓸 때마다 이제 시전할 때마다 피를 채워주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편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불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한 자리, 요 자리는 상황에 따라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혈마법을 일반적으로 필드에서 다닐 때는 혈마법을 주로 사용하고 던전에서도 혈마법을 써도 되고 이 자리에 탄력을 써서 피해 감소를 확보를 하셔도 되고 성벽을 사용해서 보호막을 챙겨주셔도 됩니다. 취향껏 좀 더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싶은 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경할 때 거기에 맞는 서약을 미리 세팅을 해 두시면은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바꿔 놓으셔도 어떤 걸 써도 딱 모자라지 않게 서약을 세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5가지 탈퇴, 약육강식, 불멸, 뾰족한 쐐기, 혈마법 이렇게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자의 서 같은 경우 소환수들을 모두 희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골 전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소저항, 방어병을 희생을 해가지고 모든 원소저항을 챙기고 있고 해골 마법 학자 같은 경우에는 냉기에서 희생을 해서 취약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렘 같은 경우에는 피 골렘을 희생시켜서 최대 생명력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수들은 모두 희생을 시킨 상태입니다.
전설 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구에서 불복 위상을 사용해서 방어력을 끌어올려 주고 있고요. 가슴 방어구에는 서슬판금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가시바바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소원 위상이나 도전의 외침 등을 통해서 가시 수치를 챙길 수 있지만, 강령술사 같은 경우에는 가시 수치를 챙길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슬판금 아이템을 착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갑은 마른병 위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팅에 따라서 내면의 고요나 자만하는 위상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지 위상에서는 방어 위상인 위세 위상을 사용해서 피해 감소를 챙기고 있습니다. 다음 장화는 공화의 위상을 사용해서 마른병 스킬 사용 시 주변에 있는 적들을 끌어당기는 공허 위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걸이는 바늘불꽃 위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시바바 같은 경우에는 양손 무기에 바늘불꽃 위상을 각인해서 80%까지 챙기고 있죠. 강령술사 같은 경우에는 한손 무기와 방패를 착용해서 생존율을 좀 더 끌어올려 줘야 되기 때문에 양손 무기를 사용하기보다는 한손 무기와 방패를 사용하고, 그 다음 목걸이에 바늘불꽃 위상을 사용해서 60% 확률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다음 반지에서 희생 위상을 사용해서 희생 보너스를 좀 더 챙겨가지고 골렘 희생 시 생명력 증가, 해골전사 저항력 증가 등 좀 더 생존을 챙길 수 있는 희생 위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지 하나는 신성 모독자 고유 아이템을 사용해서 시체 기술을 자동으로 쓸 수 있게끔 신성 모독자 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는 괴멸자가 있기 때문에 괴멸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괴멸자가 없으신 분들은 검은강 아니면은 일반 전설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 위상을 하나 더 챙겨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괴멸자 같은 경우에는 생존을 좀 더 챙겨주는 부분이 있지만, 이 괴멸자를 착용해야지만 생존을 챙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괴멸자가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주는 것 뿐이지, 괴멸자가 없어도 안정적으로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방패에서는 현재는 폭발하는 안개를 장착을 해놨는데, 각인을 시켜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릴리트 트라이를 했기 때문에 가시 패턴을 피하기 위해서 쿨타임 감소까지 해주는 폭발하는 안개의 의상을 사용했는데, 일반 전투에서는 피한개 스킬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보호자 위상을 사용해서 보호막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패 방어 위상이나 보조 위상을 사용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템 기본 옵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구에서는 모든 능력치, 총 방어도, 최대 생명력,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를 챙겨주시고, 모든 능력치 대신에 지능 옵션을 챙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슴 방어구는 서슬판금 아이템을 착용해주시고, 장갑에서 지능, 모든 능력치, 공격속도, 행운의 적중 확률, 이렇게 4가지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지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지속 암흑 피해를 받는 상태의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요 4가지를 챙겨주시고 옵션이 잘 붙지 않는다면 총 방어도나 원거리 피해 감소 등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화에서는 지능, 모든 능력치, 이동속도,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이렇게 4가지를 챙겨주시고, 저항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면은 챙겨줄 수 있지만 해골전사 회생을 통해서 저항력이 상당 부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염 저항이 없는 장화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괜찮은 장화가 나오지 않아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기본 옵션은 지능, 모든 능력치, 이동속도,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이렇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목걸이. 목걸이에서는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지속 암흑 피해를 받는 상태의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이렇게 3가지를 챙겨주시고, 나머지 한 자리는 이동 속도나 지능 이 2가지 중에서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지에는 최대 생명력, 행운의 적중 확률, 취약 피해,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 이렇게 4가지를 챙겨주시고,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초반에 하수인을 사용할 때 챙겼던 옵션인데 지금은 하수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옵션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반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는 최대 생명력, 행운의 적중 확률, 취약 피해,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 이 4가지를 사용하시고, 옵션이 잘 붙지 않으면 지속 암흑 피해를 주는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이런 옵션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 하나는 신성 모독자 고유 아이템을 사용해서 자동 시체 기술이 발동하도록 신성 모독자 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재 괴멸자가 있어서 괴멸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괴멸자 아이템이 없어도 생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아이템에서 챙긴 피해 감소나 방어력, 저항력 등을 통해서 충분한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괴멸자가 없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검은강 이 고유 아이템을 사용을 해서 시체 기술에 대한 데미지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일반 전설 아이템을 사용해서 지능, 모든 능력치, 취약 피해,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옵션을 선택하시고 공격 위상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따라서 한손 무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패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그리고 지속 암흑 피해를 받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그리고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이렇게 3개를 챙기고, 나머지 한 자리에는 개인적으로는 가시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능력치를 사용해도 되고 최대 생명력을 챙기셔도 되고, 그리고 가시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패에서 기본 옵션의 가시 수치가 가장 높게 붙기 때문에 2000 가까이까지 붙습니다. 200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목걸이에 1000 정도의 가시가 붙어 있지만, 여기보다는 방패에서 가시 옵션을 챙겨주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옵션이 잘 붙지 않으면 모든 능력치나 최대 생명력 등을 챙겨주시면 되고, 나머지 3개는 근거리, 지속 암흑 피해, 보강 이 3가지 옵션에 대한 피해 감소를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석 같은 경우에는 방어구에는 루비를 착용해서 최대 생명력을 챙겨주시고, 다음 무기는
지속피해, 자수정 보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신구에는 저항력이 적당히 잘 챙겨주시면은 세 가지 부위에 모두 해골 보석을 사용해서 방어력을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현재 번개 저항 같은 경우가 지금 오버된 수치가 28.6%입니다. 그래서 요 보석을, 번개 저항 보석을 빼도 6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보석을 빼고 해골 보석을 착용해도 가능하죠. 그리고 화염 저항도 지금 42.9%가 오버됐기 때문에 신발에 있는 장화에 있는 44.2%를 빼도 68%까지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장화도 바꾸려고 다른 아이템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은 방어구에 루비, 무기에 자수정, 그리고 장신구에는 해골 보석을 착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킬 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기술에서는 수학 스킬을 선택을 해주시고 강화된 수학 그리고 시종의 수학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에서는 마른병 1포인트, 그리고 강화된 마른병, 초자연적 마른병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잘린 살점 3포인트 사용을 해줍니다. 다음 시체 및 섬뜩함 기술, 피한개 1포인트, 강화된 피한개, 섬뜩한 피한개를 선택하고 대목 박힌 갑옷 3포인트, 기분 나쁜 수학 1포인트, 죽음의 동력 3포인트, 그리고 시체 폭발에 5포인트, 강화된 시체 폭발, 마른병 걸린 시체 폭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주 스킬, 죽음의 은총 3포인트, 피해 증폭 3포인트, 노화 1포인트, 강화된 노화, 혐오스러운 노화. 노화 스킬에서 강화된 노화와 혐오스러운 노화는 제가 릴리트를 잡으러 갈 때 피한개의 쿨타임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부분이고, 필드나 던전에서는 혐오스러운 노화나 강화된 노화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한개 스킬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쿨타임을 줄일 필요가 없어서 노화 1포인트만 쓰고 나머지 2포인트를 다른 데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체 및 섬뜩함 두 번째, 섬뜩한 회복 2포인트. 만약에 노화에서 2포인트 빠지는 부분을 섬뜩한 회복에 1포인트 더 주고, 그 다음에 공포 여기에도 1포인트 줘서 저는 3포인트 사용하고 있는데, 릴리트 도전하러 갈 때만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체 촉수 1포인트, 강화된 시체 촉수, 역병 걸린 시체 촉수. 이 시체 촉수 같은 경우에는 세팅 초반에는 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른병 스킬에 이제 0호 이상 해가지고
마름병 스킬로만 몹들을 모았었는데 이게 범위도 좁고 그래가지고 몹을 상대하는데 보통은 30마리 이상도 몸머리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 마름병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이 시체 촉수 기술도 결국엔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시체 촉수 기술을 사용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3초 동안 기절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몹이 기절이 걸리면은 나를 때리지 않기 때문에 가시 반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사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범위도 시체 촉수가 더 넓은 범위에서 몹들을 끌어당겨주고 그리고 기절이 걸려있는 동안에 다른 쪽에 있는 몹들을 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써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체 촉수 기술을 사용하면은 던전 어픽스에 따라서 피해 감소가 붙어있고 저항 파괴자가 붙어있는데 그런 유령 몹들만 나오는 그런 곳에 갔을 때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몸머리를 했을 경우 보통 유령 몹들은 모아놔도 또 다시 잘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놓고 기절시켜 놓은 상태에서 시체 폭발도 많이 시켜놓고 붙어가지고 가시 반사 데미지 줄 수 있도록 용이한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체 촉수를 웬만하면 기절 걸리는 스킬은 잘 안 쓰는데 요거는 또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궤적 껍질 3포인트, 사신의 추적 3포인트, 어스름 3포인트, 공포 2포인트.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은 궁극기. 궁극기에서는 홀로서기 3포인트를 통해서 피해 감소를 또 챙겨주고 있고요. 그 다음 죽음의 상징, 이걸 통해서 해골전사와 해골 마법 학자 희생 효과를 좀 더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지속 효과는 그림자 마름병 스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마름병의 피해가 지속 암흑 피해 증가량의 100%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증가량이 61% 정도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복자 보드에서도 암흑 피해나 지속 암흑 피해를 챙겨가지고 증가된 수치입니다. 정복자 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드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서 대악마 회귀노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반대쪽에 있는 탄력 회귀노드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최대 생명력을 다 챙겨주시고 문양에서는 참화 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암흑 피해를 증가시켜주면서 보너스로 지속 암흑 피해 효과의 영향을 받는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10%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희귀노드하고 보존 희귀노드까지 챙기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보드는 뼈 이식 전설 노드가 있는 보드입니다. 여기서는 왼쪽 방향으로 가서 불굴의 위지까지 챙겨주고 오른쪽에 와서 문양에서는 세력권에서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서 세 번째 보드로 가면 죽음의 냄새 전설 로드가 있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문양 같은 경우에는 발굴 문양을 사용해서 시체 기술 피해를 증가시켜주고, 보너스로는 시체를 소모하여 최대 생명력의 4%만큼 보강, 그리고 4초 동안 4%의 피해 감소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보강하고 피해 감소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노드는 죽음의 징표, 그리고 보존 챙겨주고 있고요. 내려오면서 죽음의 냄새 전설 로드까지 챙겨주고, 암흑의 탄력성, 그래서 암흑 저항과 최대 생명력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다음 4번 보드는 메마름 전설 로드가 있는 보드고요. 우선은 끌어당기는 그림자, 그래서 지속 암흑 피해를 받는 상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를 챙겨주고, 그래서 갉아먹는 어둠, 그리고 내려와서 문양에서는 위안함을 챙겨서 보강 상태에서 공격력 증가와 보강이 많을수록 피해 감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흑 피해, 악담, 희귀노드도 챙겨주고 있고, 위쪽에서는 복원까지 해서 최대 생명력 챙겨주고, 전설 로드 메마름까지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 암흑 피해 효과가 피해를 줄 때마다 5% 확률로 50%의 추가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지능 60당 확률이 1%, 추가 피해가 4% 증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 상태는 18%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추가 피해는 102%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5번 보드에서는 식인 전설 로드가 있는 보드고요. 여기서는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와서 식인 전설 로드를 챙겨주시고, 오른쪽 방향으로 내려와서 문양에서는 어둠 문양을 장착을 해서 암흑 피해, 이 암흑 피해가 증가되면은 지속 암흑 피해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암흑 피해를 챙겨주시고, 다음 희귀노드는 관역과 이제 박사, 그래서 희귀노드까지 챙겨줍니다. 그리고 6번 보드는 아까 3번 보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냄새 3번 보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6번 보드는 피바다 보드에서 왼쪽으로 내려와서 두꺼운 가죽, 보너스는 굳이 챙기지 않으셔도 되고, 최대 생명력을 챙기기 위해 이 포인트까지 찍어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면은 문양에서 통제 문양을 사용해서 군중 제어 상태 효과의 영향을 받는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만 깔아줘도 감속이 걸리기 때문에 감속받는 적들에게 데미지 증가까지 다 해당이 되죠. 그리고 희귀노드는 치료, 그리고 단련까지 챙겨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너스 조건 꼭 충족 안 시켜줘도 되니까 모든 능력치를 올려서 민첩이나 의지력을 올릴 수 있으면은 챙길 수 있는 거고, 굳이 보너스 조건 충족되지 않아도 기본 이 문양에 대한 조건만 이제 완성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보드는 4번 보드, 메마른 보드죠. 여기에서 위로 올라와서 피를 부르는 피 전설 로드에서 이 아래쪽에 올라와서 흡혈을 통해서 최대 생명력까지만 챙겨줍니다. 이렇게 최대 생명력까지만 챙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던전 묻힌 전당 100단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몹을 보면은 우선적으로는 노화하고 마른병을 던져주면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가면은 일단은 아무런 이제 피해 감소 이런 부분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강도 지금 바닥이죠. 이 상태에서 특히나 원거리에서 이제 공격을 받으면은 피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노화를 던져서 감속도 걸고 이제 피해 감소도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마른병 던져서 몹을 모아주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이제 수학을 쓰면서 시체 폭발 자동으로 발동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강이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는다 그럴 때는 그냥 시체 기술을 바로 폭발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안정적으로 돌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그런 다른 딜 부분을 챙기다 보면은 아예 이제 가시강령을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세팅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돌고 있죠. 피가 그렇게 요동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때리다가 여기서 이제 마른병 스킬 난사해주고 시폭 난사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평타, 그러면서 이제 정수가 차면은 또 이제 마른병 난사해주고 시폭 난사해주고,
그래서 보스전에서는 이제 마른병하고 시폭 난사 평타 누르면서 이제 존엄한 납골당? 납골당이면은 해골들 나오고 무덤군주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가볼까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딱 무덤군주가 나와줘야 딱 보여드리기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가시빌드 같은 경우에는 무덤군주 잡는 게 조금 걸리기 때문에 내가 단일들이 얼만큼 보완이 됐는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덤군주 잡는 게 가장 확인해보기 좋은 보스죠. 지금 계속 검은강 검은강 아이템 착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괴멸자 빼고 있는 상태예요. 이 검은강을 착용하면은 시체 폭발 데미지가 더 상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괴멸자보다 조금 딜을 더 높게 줄 수 있습니다. 제 실제로 릴리트 트라이 할 때는 괴멸자를 착용 안하고 검은강을 착용합니다. 그랬을 때 데미지가 더 잘 나오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제가 릴리트를 잡지는 못했어요. 요 가시강령 캐릭터로. 아무래도 가시강령은 조금 릴리트 도전하는데도 뼈창이나 다른 빌드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뼈창이나 뭐 피해세도 피창 뭐 이런 것들은 제압딜이나 극대화가 다 이제 적용이 되죠. 근데 가시 데미지 자체는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압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 극대화도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한방딜을 높게 줄 수도 없고 이제 정예목, 뭐 우두머리 뭐 이런 몹들만 이제 단일로 상대하기 힘들고 이렇게 몹들이 많이 뭉쳐있는 데는 오히려 훨씬 쉽죠. 혈석 돌려놓는 거니까 그대의 실력이 뛰어나다. 놈들을 쓰러뜨려 주길 바란다. 힘들지 않기. 몹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니면 가시반사도 꽉 찼네.
어딨어? 어딨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몹이 딱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노아 떨어뜨리고 얼음병 막 던지면서 시폭 막 눌러주면 돼요. 그럼 날 때리면은 가시 데미지 반사되고, 못 움직일 때는 못 움직이는 대로 시폭 데미지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야 되네. 어디 갔어? 점수가 모자라다. 스펠인데 순간이동까지 있어가지고, 이거는 원래 말뚝딜로 계속 때려줘야 되거든요. 다치면서 정수 차면은 마른병 막 쏴주고, 뭐 시체가 좀 쌓이면 시체도 써주고. 점수가 모자라다. 벽에다 몰아놓고 했어야 되네. 삐져나왔네. 네, 던전까지 돌아봤습니다. 자, 현재 던전 돌 때는 초반에만 괴멸자를 착용한 상태였고, 그 다음 이제 던전 두 군데 돌았죠. 첫 번째 던전에서 중간 정도쯤부터는 제가 검은강으로 바꿔서 던전을 돌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생존 부분, 좀 이제 탱킹력에 대해서는 괴멸자를 착용하나 검은강을 착용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괴멸자는 이제 생명력을 8000 이상 더 올려주고, 피해 감소도 20%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안전한 느낌이 드는 거지, 실제로 전투할 때 검은강을 착용했다고 해서 피가 막 출렁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 폭발 데미지에 대해서는 검은강이 좀 더 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보스전에서는 오히려 괴멸자보다는 검은강이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괴멸자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괴멸자를 착용하고 다니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서 괴멸자를 착용하고 다니는 거지, 어느 걸 착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릴리트 도전하러 갈 때는 검은강을 착용합니다.
어차피 괴멸자를 착용해도 가시 패턴 못 피하면은 맞고 죽는 거는 괴멸자나 검은강이랑 똑같기 때문에 차라리 딜이 좀 더 잘 나오는 검은강을 착용하고 릴리트를 도전하죠. 그래서 제가 릴리트를 클리어 하게 되면은 그 부분도 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까지 한번 넘어가긴 했었는데 거기서 한번 죽고 1페이지 넘기는 게 쉽지가 않네요. 가시바바보다는 딜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시 데미지 반사도 좀 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단일딜 보완한 부분에서도 조금 가시바바보다는 데미지가 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이제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팅 수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100단계 돌고 다른 컨텐츠 즐기기에는 지금 세팅 정도면 충분히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됐다, 유익한 정보였다, 재밌게 잘 봤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